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수뇌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산비 보장, 작물 개괄적으로 한번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페이지 269쪽입니다. 상권 269쪽, 269쪽이고 지금 여러분들 그 복습이니까요. 빠른 시간에 그냥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행간편 표시를 미리 좀 해두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어, 고추, 브로콜리, 메밀 이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고추 같은 경우 우리 계약 체결이 24시죠, 그죠? 그 보장 개시. 그리고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가 보장 종료입니다. 150일.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160일입니다. 60일. 그래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상당히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150일째 160일이 되는 날 구분해서 외워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표준 생장 일수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표준 생장 일수는 고추는 100일, 우리 100일 사진, 어렸을 때 흑백 사진, 100일 사진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브로콜리의 표준 생장일 수는 130일입니다. 100일, 130일 구분해서 잘 외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장 종료도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이 고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서양에서 건너왔으니까 열흘 더 160일 이렇게 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메밀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시가 파종 완료일 24시인데 9월 15일 초가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메밀 보장 종료는 최초 수확 직전인데 11월 20날 초가 불가. 지금 그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 여러분, 그, 파종과하고 우리 정식과 이렇게 구분을 했었잖아요. 학습할 때. 그래서 지금 파종하고 관련되는 애들 쭉 한번 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파종과를 구분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정식과, 그죠? 정식과 얘네들도 본묶음으로 봐주시자. 이렇게 해서 파종과 정식과 구분을 해야지 나중에 또 그 보장 캐시하고 관련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예요. 그자 그러면은 파종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고냉지 무, 그 다음에 월동무, 당근, 쪽파 1형, 쪽파 2형, 시금치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장 개시 지금 파종 완료일 다 24시가 그 보장 개시가 될 거고 혹은 계약 체결이 24시가 될 텐데 우리가 파종 한계일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고랭지 무 같은 경우는 7월 31일, 7월 31일이 초과 불가죠. 그죠? 7월 31일 초과 불가, 그 다음에 월동무 10월 15일, 그 다음에 당근 8월 31일 초과 불가, 그 다음에 쪽파 10월 15일 초과 불가, 그 다음에 쪽파 2형 똑같이 10월 15일 초과 불가, 그 다음 시금치는 10월 31일 초과 불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종과에 대한 것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보장 종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보장 종료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될 거냐? 그러면은 고랭지 무 할 때 고무 무파마 무파마 80일 꼬무 80일 꼬무 80일
고씨는 무파마를 좋아한다. 그렇죠? 고씨는 무파마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무파마 80일 이렇게 해가지고 파종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24시. 월동무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 수확 직전인데 이듬해 3월 31일. 지금 이때가 그 우리 다음 이번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되면은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월동무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31일은 여러분들이 월동무 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장 종료 일자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근. 당근은 제초 수확 직전인데 2월 말일, 그죠? 2월 말일 초가 불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 쪽파 일형. 쪽파 일형은 제초 수확 직전인데 판매 개시년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 쪽파 이행은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노지 시금치는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금치가 우리 1월 달에 꽤 많이 먹잖아요. 겨울에. 그 땅을 차고 그 겨울에 올라온 그 시금치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5일 초과 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식하고 관련되는 그 품목들 고랭지 배추 그 다음에 말배추 월동배추 그 다음에 대파 단호박 양상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다 우리 날짜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달력 보면서 다 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타 나 있는 거 갈배추 9월 10날로 좀 고쳐주시고 9월 10날 갈배추 파종 정식 한 개다 이렇게 저기 보시면 되겠고 그 정식 일로부터 110일째 되는 날 24시 가 도장 종료죠. 그죠? 그 다음에 판매 개시년도 12월 15일 포가 불가하다. 그죠? 이거 같이 외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월동 배추는 이듬해 3월 31일, 이듬해 3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3월 31일 월동 무, 그 다음에 월동 배추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외워주면 좋겠죠. 그죠? 월동. 그죠? 3월 31일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파는 그 5월 20날 정식 한 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일째 되는 날 대파티를 벌리기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단호박은 안구 생각하자고 그랬죠. 정식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24시. 그리고 단호박은 안구, 구자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5월 29일 초과 불가다. 정식 완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상추는 8월 31일이 정식 한계죠. 그죠? 그 다음에 도장 종료는 정식일로부터 70일째 되는 날 24시. 다만 판매 개시년도 11월 10날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점검을 해 봤고요. 자, 그러면은 보장 기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백작물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내용들이 이쪽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과 우리 앞에 했던 거 파종과 그 다음에 정식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우리가 다음 이 생산비 보장 끝나고 나면 인삼 들어갈 텐데 그 특정위험 해가지고 인삼 1형, 2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인삼 가서 배울 거니까 인삼 1형하고 2형 이렇게 지금 있다. 이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마늘 우리 수학감소부장 지난번에 작업했던 것들 있잖아요. 다 학습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마늘 재파종, 마늘 조기파종 그렇게 해가지고
재파종 포장 종료는 언제, 그 다음에 조기파종 포장 종료는 언제, 이런 것들 학습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하고 양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이름에 6월 30 추가 불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고구마하고 옥수수 있는데 고구마는 판매 개시일도 10월 31일 초과 불가하겠죠. 옥수수 9월 30일 초과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재배 감자, 가을재배 감자, 고랭지 감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장 종료일 기준으로 따지면 7월 31일 봄재배 초과 불가, 그 다음에 가을재배는 제주도는 12월 15일, 제주 이외에는 11월 30날이다. 제주도는 보름 정도 시간을 더 주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랭지 감자는 10월 31일 초과 불가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 생각해야 되겠네요. 10월 31일에 걸려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31일하고 그 관계되는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여러분들하고 기회 되면 또 암기 팁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차 종료 시점인데 5월 10일 초과 불가. 그 다음에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11월 30일 초과 불가. 양배추 제정식은 10월 15일 초과 불가. 그 다음에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팥은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팥 좀 특별하게 이거 팥 보면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티것을 3으로 연상을 해서 외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작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시설작물 나오는데 시금치, 쪽파, 쑥갓, 무시 쪽수 얘는 그 청약을 승낙하고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와 농업용 시설물 내 농작물을 파종한 시점 중 늦은 때, 둘 중에 늦은 때입니다. 그 다음에 무시 쪽수 외에는 딸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가품목들은 정시간 시점하고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하고 비교해서 늦은 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장 종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갱가 비율이 지금 우리가 고추 품목 이렇게 이제 보험금 구하려면은 이 갱가 비율이 나옵니다. 바로 밑에 이 갱가 비율이 나오잖아요. 이쪽에 갱가 비율. 그 다음에 수확기 이전 갱가 비율이라는 게 있고 수확기 중 갱가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가 고추에서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또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경과비율 관련해 가지고 용어를 잘 알고 있자. 그러면 생장일수라는 것은 뭐냐?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를 생장일수라고 하고 표준 생장일수는 뭡니까? 표준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의 일수로 작물별로 사진에 설정된 값이다. 그러니까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일수, 표준 생장일수. 이 개념 자체를 서술을 하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수확 개시일까지의 일수로 작물별로 사진에 설정된 값이다. 그 다음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갱고한 일수를 생장일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수확일수 보겠습니다.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갱과일수. 아까 위에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갱과일수인데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갱과일수. 그 다음에 표준 수확일수. 표준 수확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 수확일수는 해당 작물의 수확 가능일수로 정식일로부터 보험 계약 시 고지받는 수확 종료까지의 일수에서 표준 생장 일수를 차감한 일수입니다. 자, 여러분, 한글로 된 말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해당 작물의 수확 가능 일수로 정식일로부터 보험계약시 고지받던 수확 종료일까지 일수에서 표준 생장 일수, 그 위에 나와 있는 표준 생장 일수를 차감한 일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준비기 생산비를 뭘로 가지고 나눈 겁니까? 보장 생산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뭐냐? 간단하게 써라 이러면 준비기 생산비를 보장 생산비로 나눈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우리가 표준 생장일수, 고추하고 브로콜리, 조금 전에 학습을 했잖아요. 고추 100일 사진, 흑백 사진 100일,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130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의 비율 산출방법 나와 있네요. 그죠?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수학기 이전에는 이 산출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는 1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 이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우리가 그 기호로 알파로 했을 때 알파 더하기 1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그렇게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생표 이렇게 했고 수학기 중일 때는 1 수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비기 생산비 계수는 고추는 0.527 5 더하기 2는 7, 0.527 그래가지고 고추 이렇게 외우고 브로콜리는 싸구려다 그래가지고 0.492 이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른 내용들 한 번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꾸 중원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고추 같은 거 경우 보험금 관련해 가지고 단경기 병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장경피병자. 그리고 여기에 병충해가 없는 재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은 빠지면서 장경피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기 이전 경과 비율은 지금 아까 우리가 52.7 했으니까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 0.527 더하기 1 0.527이니까 0.473 이걸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험장에서 1 0.527 해가면서 계산기 두드리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0.473 이것도 반복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표하고 같이 고추는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학기 중에는 1 수표 그 다음에 계율은 계면적을 재배면적으로 나누고 손해정도 비율 곱해주고 1 미보상 비율 곱해주면 되는데 병충해는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오죠. 1급은 역병, 세균성점 문이병, 품마른병, 바이러스병, 탄저병 그래가지고 역세, 풋바타 그 다음에 2급은 제시 담담, 잿빛 곰팡이병, 시드람병, 담배 가루이, 담배 나방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역세포 바탄하고 제시 담담하고 흰균 무진기 그러니까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1급, 2급 제외한 것들 나와 있으면 모조리 상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브로콜리 고추하고 마찬가지로 장경피자 병충해 등급 인정 없습니다. 브로콜리 그렇게 하고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싸구려라고 그랬습니다. 0.492 더하기 1 0.492니까 0.508 곱하기 생표 그 다음에 수학기 중에는 1 수표
그렇게 하고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작물 피해율은 0.5, 0.8, 1.0 그러니까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1- 미보상 비율 적용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메밀 특별하다고 그랬습니다. 가피자인데 보험금 가피자인데 면적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피해 면적은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 곱하기 0.7, 그 다음에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넣어주면은, 그죠? 면적 피해율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1-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해주면 피해율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나머지 우리가 이에서 얘기했던 고추, 브로콜리, 메밀을 제외한 나머지 이 품목들은 피자 그냥 그대로 하고 피해율은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이다. 그래서 피해비율은 피해 면적을 실제 재배 면적 가지고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그 학습을 할게요. 자, 고추하고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약관,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이고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부담금 초과해야 됩니다. 그죠? 자, 병충해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고추 구분합니다. 그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그 병충해가 없는 경우는 잔경 피자,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잔경 피병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잔존 보험가액 잔존 보험가액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가액 금액에서 보상에 기발생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 합계액을 뺀 것을 잔존 보험가액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잔존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 잔존 보험가액 금액 위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다만 고추는 맹충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경과비율, 피해율 등은 보통 약관 일반적에서 규정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사평가에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 부담금은 잔존 보험가입 금액의 3% 또는 5%이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선택기 중 3%는 최근 2년간 연속 보험 가입한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다. 5%행은 제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고추하고 브로콜리 각각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제 각개전투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많이 탄력이 붙어 있을 거니까 완전 정복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이제 모두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혼자서 정리할 때 앞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제는 시간도 아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그만큼 실력이 많이 배양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병행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